자, 이번 시간에는요, 앞선 강의 계속 이어서 그 캐리어 스캐터링 메커니즘 그리고 모빌리티 개념 조금 더 확장해서 상세하게 공부하고 곧장 드리프트 현상으로 전자나 홀들이 이동할 텐데요. 그 전자나 홀들이 얼마나 많은 전류를 흘리는지를 정량적으로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까지 해보겠습니다. 이후에 컨덕티비티에 대한 개념, 리지스티비티에 대한 개념, 이거 사실 제일 첫 번째 강의에서 반도체란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resistitivity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비저항에 대한 개념. 그걸 한 번 더 이제 상세히 짚어볼 겁니다.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실리콘 샘플이 있을 때 양쪽에 전압차를 인가했을 때 전자가 드리프트 되어서 이동할 건데 드리프트 되는 이동하면서 전자가 에너지 변화를 겪겠죠. 그 에너지 변화는 결국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전자공학과의 그 회로 이론 수업 시간에 배우는 전압원 하나에다가 저항 하나 연결해서 그 루프를 따라서 뭐 전류가 흐른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물리적인 레벨에서 깊숙하게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캐리어 스캐터링의 메커니즘인데요. 도미넌트한 스캐터링 메커니즘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앞서 얘기한 대로 그 캐리어 스캐터링은 굉장히 고농도로 도핑했을 때만 유의미해서 사실은 저기 나오는 두 가지 포논 스캐터링 또는 레티스 스캐터링이라고도 합니다. 저 녀석 하나랑 그 다음에 임퓨리티 스캐터링 이 두 가지가 아마 도미넌트한 스캐터링 메커니즘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줄을 보면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when temperature T increases 할 때 phonon scattering mobility decreases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포논의 스캐터링, 포논 때문에 만들어진 그 스캐터링이 있죠. 그 포논 스캐터링 때문에 모빌리티 값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고민해 보면 당연히 네, 포논 스캐터링이 온도 올라가면 많이 일어나니까 뭐 이동하는 정도는 나빠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포논에 의한 모빌리티를 해서 뮤 포논이라 썼고요. 모빌리티의 정의 자체가 단위 전하량의 충돌간 평균 시간을 유효질량으로 나눈 개념입니다. 이때 이 녀석 온도가 올라가면 충돌과 충돌 사이의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이 모빌리티는 타우에 비례하는데 이게 짧아지면 모빌리티도 나빠질 겁니다. 근데 이 타우라고 하는 타우 포논이라고 하는 거는 포논이 얼마나 밀도 있게 있느냐 그리고 전자나 홀들이 얼마나 빠른 열 속도를 가지고 이동하고 있느냐 이거에 반비례합니다. 이 속도가 빨라지면 충돌과 충돌 사이의 시간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포논이 밀도 있게 많아지면 충돌도 자주 일어날 테니 충돌과 충돌 사이의 평균 시간은 짧아지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 수업에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포논 덴서티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 정비례하고요. 캐리어의 더멀 벨라시티는 앞선 그 서멀 벨라시티 식 유도하는 과정에서 보면 루트 t에 비례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의존성만 지금 놓고 이렇게 비례한다라고 계산해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즉, 뮤 포노는요, 온도의 2분의 3승의 역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포논에 의한 모빌리티 때문에 모빌리티는 나빠집니다. 포논 스캐터링이 온도가 올라가면 포논 스캐터링이 빈번해져서 모빌리티는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 뮤 포논이라 써둔 건요. 포논에 의해서 포논 스캐터링에 의해서 결정되는 모빌리티입니다. 자, 그럼 D여서요. 포논 스캐터링 말고 또 하나 도미넌트한 스캐터링 메커니즘은 아이오나이즈드 임퓨리티 스캐터링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그림을 보면 보론, 이온화된 보론과 이온화된 알세나이드가 있는데요. 전자가 이동하면 이 마이너스니까 밀쳐서 튕겨나갈 거고 얘는 플러스니까 가는 녀석을 잡아 당길 겁니다. 자, 이렇게 디플렉션이 일어나겠죠. 자, 이때 여기 읽어보면 그 there is less change in the electron's direction of travel. 움직이는 경로의 전자의 방향에 변화가 적을 겁니다. if 이렇게만 한다면 the electron zips by the ion at a higher speed 되어 있습니다. 보다 빠른 속도로요. 이게 zip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 옷에 지퍼 잠글 때 zip하고 올리잖아요. 지퍼 잠궈 할 때 빨리 움직여 보세요. zip하고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듯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이 이게 zip하고 있다는 거에 슝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슝 날아가면요. 전자가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오면 이게 힘 받아갖고 이렇게 꺾이지만
슝 날아가면 여기 있었니? 미안해 나 그냥 갈게 하고 갈 겁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이 좀 더 빠른 속도로 zip 해서 날아가면 아마 일렉트론의 경로는 좀 덜 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릴 때 요 영향력, 임퓨리티 이온에 의해서 더 많은 디플렉션이 일어날 겁니다. 그 얘기를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임퓨리티 때문에 모빌리티는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뭐 가장 일단 쉬운 건 억셉트하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얘들이 자꾸 경로를 휘게 만들 테니 모빌리티 관점에서는 뭐 안 좋아지겠죠. 얘 없었으면 그냥 갈 건데 얘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빠집니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일 거고요. 도핑 농도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요. 임퓨리티에 의해서 원래는 모빌리티가 변하게 되겠지만 너 거기 있었니? 나 몰라 미안해 하고 지집하고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비례하는 관계인데 좀 따져보면 한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자, 그럼 아까 VTH는 온도의 루트 T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대입을 하면 온도에 의해서는 2분의 3승에 비례할 테고요. 뭐 이게 도핑 농도는 온도하고 상관없잖아요. 상온 300켈빈 정도 되면 100%다 이온화되어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온도가 올라가면 임퓨리티 스캐터링에 의해서 결정되는 모빌리티 값은 대래 늘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전자의 속도가 빨라져서 그 여기 if 뒤에 나온 문장대로 슝 날아가니까요. 네, 모빌리티 더 좋아져요. 온도가 올라간 만큼 빠르게 이동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배운 두 가지 팩터 있죠. 돌아가서 여기 뮤 포논하고 뮤 임퓨리티하고 이 둘을 어떻게 합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어차피 실리콘 안에는 임퓨리티 스캐터링도 일어나고 포논 스캐터링도 일어나니 둘을 어떻게 합칠까라는 질문인데요. 그 합치기 위한 방식이 바로 이 매치슨스 룰에 해당합니다. 자, 먼저 읽어보면요. 이게 확률, 무슨 확률이냐면 대뒤에 어떤 캐리어가 will be scattered, 네, 충돌 날 거래요. by mechanism I. 메커니즘이 뭔지 모르지만 I라고 이름 붙여진 메커니즘이 있다고 합시다. 뭐 우리 배운 거는 포논 스캐터링 메커니즘 아니면 ionized impurity scattering 메커니즘이 될 겁니다. 근데 요 이내 충돌이 일어난대요. time period 아주 짧은 시간 dt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간 간격에 뭐 그냥 1나노초라고 합시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메커니즘 I에 의해서 캐리어가 빵 하고 충돌한대요. 그 확률이 얼마일까요? 시간은 dt. 근데 이러면 너무 어려니까요. 그냥 1초라고 합시다. dt를. 1초라는 시간 동안 캐리어가 충돌이 날 확률이 얼마인가 이걸 물어보는데요. 자,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됩니다. 포논 스캐터링은 2초에 한 번씩 일어난다고 합시다.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서 1초, 2초.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눈 뜨고 있으면 포논 스캐터링 딱 한 번은 100% 확률로 여기 일어납니다. 자, 그럼 이번엔요. impurity 스캐터링은 4초에 한 번 일어난다고 합시다. 똑같이 0초에서 출발해서 이번에는 4초 동안 눈 뜨고 쳐다보면 impurity 스캐터링이 이 어디선가 한 번은 뻥 터집니다. 그래서 4초 동안 기다리면 무조건 impurity 스캐터링을 발견합니다. 즉 100% 확률로 impurity 스캐터링은 일어납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4초에 100%면 1초에는 몇 퍼센트 확률이겠어요? 네, 25% 확률로 일어날 겁니다. 아까 전에 그 포논 스캐터링이 2초에 한 번 일어난다 했으니 1초를 기다리면 50% 확률로 네,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자, 이걸 수학적인 식으로 써보면 2초에 한 번 일어나죠. 근데 이거 한번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내가 들여다보는 시간은 1초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시간 1초인데 얘가 평균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그 타우 시간 있죠. 평균적으로 몇 초를 기다리면 충돌을 꼭 볼 수 있느냐는 거잖아요. 평균 충돌 시간이라는 개념이 충돌과 충돌 사이 평균 시간이니까요. 이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든 건 2초에 꼭 한번 일어난다 했으니 2초를 평균 시간으로 해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모 있는 요 2는요. 충돌간 평균 시간인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시간 DT초, 여기 그냥 1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돌 확률 타우. 근데 메커니즘이 I라고 합시다. 만약에 임퓨러티면 I 임퓨러티 이렇게 쓰면 될 거고 포논이면 타우 포논 이렇게 써주면 될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아까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1초 동안 그러면 너가 충돌이 일어날 확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하면 요렇게도 일어날 수 있고 요렇게도 일어날 수 있으니 확률은 둘을 그냥 단순히 더하면 전체 토탈 확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식 두 개 더하면 이게 바로 토탈 확률입니다. 그래서 더하는 표시를 이렇게 해서 모든 그 메커니즘 i에 대해서 타우 i분의 dt 이렇게 하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주어진 짧은 시간 dt 동안 메커니즘 i에 의해서 캐리어가 충돌날 확률을 메커니즘 i가 뭐 포논일 수도 있고 임퓨리티 스캐터링일 수도 있지만 뭐 어쨌건 요걸 계산해 준다는 건 요 전체 값을 계산하는 거고 앞에 예를 들어가 보면 50%와 25%를 합쳐서 75%의 확률로 충돌이라는 메커니즘이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 다 했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일단 확률 계산하는 거는 예, 타우 i 분의 dt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여기 2분의 1초 계산할 때 이게 2가 타우의 평균 시간이고 1초가 타임 윈도우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시간 dt였습니다. 됐죠? 다 설명했고 그 다음에 캐리어가 그 주어진 시간 동안 그 충돌이 일어날 전체 확률을 계산하는 거는 모든 메커니즘에 대해서 다 그냥 단순히 합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네, 뭐 포논 스캐터링 때문에도 충돌 날 수 있고요. 임퓨리티 스캐터링 때문에도 충돌 날 수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서메이션 합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반도체 실리콘 재료에서는 저 메커니즘 I가 포논하고 임퓨리티밖에 없으니까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DT도 이제 나는 1초 동안이라고 하면 네, 타우 포논 분의 1 됐죠? 더하기 타우 임퓨리티 분의 1 하면 이게 이제 전체니까 전체 충돌간 뭐 어떤 충돌에 의해서 뭐 멈출지는 모르지만 충돌과 충돌 사이 여기 말하는 충돌은 포논 충돌, 임퓨리티 충돌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충돌과 충돌 사이의 평균 시간은 이 두 개의 구성 성분을 가지겠구나. 자, 이러고 나면 이제 끝났습니다. 아까 앞서 모빌리티의 정의는 Q 다음 타우 나누기 유효 질량이었는데요. 여기 있는 타우에 대해서 정리하면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요거는 뭐죠? 요거는 실리콘 안에 전자라고 생각한다면 단위 전하량 안 변할 거고 실리콘 안에 자유전자도 유효질량 요거 정해져 있으니까요. 얘 상수예요. 결국은 여기 타우에다가 네, 여기 적당한 상수들을 다 곱해 준 건데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값을 뮤로 바꾼 것뿐입니다. 저거대로 하면 타우분의 1이니까 네, m 에스터리스크 q 모빌리티입니다. 그래서 각자 여기 좌변에다가요. Q 나누기 M 에스터리스크를 양변에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랑 여기 전체에 대해서 Q, M 에스터리스크 이렇게 곱해주면 아래 있는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모빌리티라고 하는 값은 충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어떤 지표가 될 거고 어떤 트랜지스터나 뭐 다이오드나 이런 전자 부품에서 모빌리티가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를 할 때 결국 파고 들어가 보면 포논 스캐터링 때문에 만들어진 모빌리티가 있고 임퓨리티 스캐터링 때문에 만들어진 모빌리티가 있으니 그 두 모빌리티를 어떻게 합할까라는 질문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역수를 취해서 더한 다음에 다시 역수를 취하면 되는구나. 그 수학 시간에 배운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 그 중에 하나죠. 네, 조합 평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조화롭게 평균을 취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슬라이드에서는요. 저런 모빌리티 값들을 실제 실리콘 재료 안에서 이거 다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재료 안에서 전자나 홀의 그 모빌리티 값을 한번 측정해서 만들어낸 도표인데요. 이 도표는 앞으로 뭐 시험 문제나 숙제나 이런 데 굉장히 널리 활용이 될 거니까요. 잘 유심히 봐주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다. 자, 먼저 여기 그래프를 보면 토탈 도핑 컨센트레이션에서 NA, ND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실리콘 샘플이 있으면 그 안에 억셉터도 넣고 도너도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억셉터의 양과 도너의 양을 동시에 합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 예를 들어 나는 N형 시편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N타입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억셉터도 넣고 도너도 넣었다라고 할 때 전자의 농도는 도너 빼기 NA인데 보통은 이 억셉터보다 도너를 10배 이상 많이 주입하는 얘를 거의 무시해서 전자의 농도는 도너의 양에 의해서 결정난다 라고 해서 이때는 이제 네트의 개념이 들어갔죠. 그 도너하고 억셉터가 한 개씩 있으면 서로 쌤쌤이가 돼서 없어지니까 ND 빼기 NA에서 누가 도너가 얼마나 더 많이 있느냐의 차이가 총 전자의 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였다면 지금은 모빌리티를 고려할 때는 이 서로 쌤쌤이 개념이 아니에요. 도너도 있고 억셉터도 있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도너가 10개 있고 억셉터가 9개 있으면 총 19개의 이온화된 불순물이 있고 그 19개에 대해서 자유전자는 그 19개를 뚫고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빼면 안 되고 더해야 됩니다. 네, 조심하세요. 전자의 농도를 계산할 때는 네트의 개념, 순수하게 도너가 억셉터보다 몇 개 더 있느냐의 개념이 중요한 반면 모빌리티를 이해할 때는 모든 도핑, 도펀트들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탈의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좌변, Y축은 이제 모빌리티,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나누기 볼트 곱하기 센티미터니까 그렇게 표시했고요. 그래서 값을 한번 읽어보면 토탈 도핑 컨센트레이션이 약 10의 15승보다 작으면 전자는 1400, 홀은 470으로 거의 컨스턴트하게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폰온이 모빌리티 값을 제한시키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폰온 리미티드 된 모빌리티 값입니다. 하지만 도핑 농도가 15승에서 한 18승 정도 되면 전자의 모빌리티 값 같은 경우 1400에서 급격히 감소해서 거의 뭐 한 300 가까이까지 내려옵니다. 홀도 마찬가지로 쭉 감소해서 거의 200 수준까지 내려옵니다. 자, 이런 곳에는 도핑의 양이 이제 증가하면서 모빌리티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impurity에 의해서 제한받는 영역입니다. impurity limited 되는 모빌리티 값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18승보다 더 진하게 이제 NA 더하기 ND 관점에서 토탈 도핑 농도가 이 정도로 높아지면 모빌리티 값은 그러면 이제 충돌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이게 내려가고 내려가서 결국은 모빌리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인데 실제로는 특정 값에 거의 수렴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작아지지 않습니다. 모빌리티가. 왜 그럴까요? 이런 거를 스크리닝 이펙트가 생겨서 이렇게 됐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또 뭡니까? 억셉터가 하나 있으면 통로를 합시다 쉽게 N형 반도체에서 도너가 있으면 전자 또 여기도 도너가 하나 있으면 전자 도너 또 여기도 도너가 하나 있으면 전자 여기도 뭐 이렇게 자유전자들이 여기저기 도너가 만들었을 겁니다. 이제 여기도 전자 있고 전자 굉장히 많은데요. 요 전자는 지금 ND 플러스에 의해서 요렇게 하나의 짝지가 만들어지고요. 얘도 짝지, 얘도 짝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요렇게 감에 있어서요. 원래는 여기 ND 플러스, 여기 ND 플러스, 여기 ND 플러스가 있어서 이 세 녀석이 이 운동에 관여를 할 겁니다. 하지만 도핑의 양이 상당히 많아지면, 즉 도너가 많아지면 전자도 많아질 거고 그 많아진 결과 요 둘이 하나를 세트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유전자가요 얘를 스크린 막아줍니다. 이런 스크리닝 이펙트들이 마구마구 생기면서요 정작 이 전자 입장에서는 불순물의 양은 이렇게 많아졌지만 얘가 실제 이동함에 있어서는 얘네들은 별 영향이 없습니다. 스크리닝이 잘 되어서요. 그래서 이런 스크리닝 효과 때문에 전자는 이제 아무리 모빌리티가 나빠져도 움직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값에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요. 그 온도 효과, 온도가 바뀌면서 모빌리티에 그럼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한 번 더 리뷰하는 건데요. 주로 도핑의 양이 14승, 여기 빠졌는데 15승, 16, 17, 뭐 요 정도로 그렇게 진하게 도핑이 되지 않은 거죠. 보통 우리 degeneratedly doped 됐다 할 때 18승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degeneratedly doped, 그러니까 lightly doped 된 케이스들 17, 16, 15, 14승을 보면 주로 온도가 올라가면 모빌리티 값은 다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서 공부한 대로 포논 스캐터링 또는 레티스 스캐터링에 의해서 뮤 포논 앞에 슬라이드 가보면 t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요거. 그래서 이쪽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모빌리티 값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감소하는 이 그래프들은 죄다 레티스 스캐터링이 도미넌트하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핑 농도가 18승, 19승 올라가게 되면 아까 전에 임퓨리티 스캐터링, 뮤 임퓨리티는 아까 온도에 그 비례한다고 2분의 3승에 정비례한다라고 2분의 3승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로 플러스 2분의 3승이었습니다. 앞에 슬라이드 가보면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요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로 그린다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모빌리티는 증가하는 이런 트렌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트렌드가 서로 지금 임퓨리티 스캐터링, 포노 스캐터링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온도가 좀 낮은 구간에서는 아마 이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굉장히 도미넌트 하고요. 온도가 좀 뭐 이 가운데 온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레티스 스캐터링이 도미넌트해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온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하면 실리콘 원자들이 덜덜덜 떠는 그 바이브레이팅하는 애텀, 포논들이 약해지겠죠. 포논의 덴서티도 약해지고 뭐 포논의 강도도 약해지고 뭐 그러다 보면 모빌리티에 영향을 주로 주는 건 이온화되어 있는 불순물이 얼마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유의미하게 관측이 되는 걸 보면 여기가 상온 300켈빈이고 여기 400켈빈이니까 여기 상온이죠. 상온보다 낮은 온도 좀 한 200켈빈 언저리부터 이제 낮은 온도로 내려가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온도가 증가하는데 모빌리티는 올라가는 이런 구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300켈빈에서 뭐 한 350켈빈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시 포논 스캐터링이 도미넌트한 이런 구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됐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300켈빈 기준에서 이렇게 모빌리티의 변화가 거의 둔감해지는 구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도핑을 좀 진하게 해주면 모빌리티의 변화를 좀 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최적의 그 도핑 농도도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기울기가 0이 되건 미분에서 0이 되는 값을 찾아서 저런 것들은 이제 센서에도 활용해 볼 여지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드리프트 전류를 유도해내는 얘기 앞에까지 다 완성을 했고요. 드리프트 커런트부터 이제 디퓨전 커런트 이런 개념 잡는 거는 또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까지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